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에 이제 총집합체 공식을 알고 실제로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서 계산 문제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계산인데요. 어림셈법에서는 당연히 뭐를 좀 공부하셔야 되냐면,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죠.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승수법은 총소득 승수가 있고 순소득 승수가 있고 세전 승수가 있고 세후 승수가 있었죠. 수익률법은 종합자본 환원비율이라는 게 있고 지분 배당률이라는 게 있고 세후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투자 수익률이고요.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이고요.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 수익률이다. 지난 시간에 동의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공식 한번 도전해 볼까요? 총소득 승수는 총분의 총, 순소득 승수는 순분의 총, 세전 승수는 세전분의 지분, 세후 승수는 세후분의 지분 하시면 돼요. 수익률법의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분의 순, 지분 배당률은 지분분의 세전, 세후 수익률은 지분분의 세후 하시면 됩니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계산 문제는 이 정도만 나오니까. 대부 비율, 다시 한 번 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총자산 해준율은 됐고요.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분의 영업경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LTV라는 것과 DTI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할 건데, LTV는요, DTI는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LTV는 담보인정 비율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대부 비율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LTV, 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은 DTI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총소득 승수 구하는 공식은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 자리 분수자리랑 분모자리랑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효 총소득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바꾸면 돼. 총투자액을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을 총으로 나누면 총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총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총소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뭐를요? 총투자액을 뭐로 나누면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뭘 구할 수가 있다? 총소득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 나중에 계산 문제 가면 제대로 한번 써먹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33, 34에 나왔던 문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이도 놀라지 마십시오. 최하.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초. 빠른 분들은 10초, 좀 늦어도 20초면 덮어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쉬워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이해합니다. 일단 뭘 구하라고 했냐면 순소득 승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순소득 승수 구하는 공식은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총투자액이 있습니다. 총투자액이 10,000,000원.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10,000,000원. 1억입니다.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가공기 유형순 기억하고 계시죠? 예. 유효 총소득이 얼마? 여기 있잖아. 1,000,000원. 영업비용이 영업경비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 500만원.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500만원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거 빼야지 나오니까. 그럼 500만원 분의 1억 하시면 돼요. 숫자 얼마 나오면 20. 참고로 이걸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본회수기간. 그래서 총 1억 투자하고 순영업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0년 지나야 이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총투자액 1,000만원 요거 필요하고요, 유효 총소득 1,000만원 이거 필요하고요, 영업비용 500만원 이거 필요하고요, 가능총소득도 지분투자액도 부채 서비스액도 영업소득세도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만 크게 보이려고 이딴 식으로 나온 거지. 결국에는 총투자액 알고요, 유형순 해야 되니까 유효 총소득의 영업비용, 그러니까 영업경비면 알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승수는 순분의 총이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 바로 직전에 나왔던 문제, 이거는 정말
아주 최근이에요. 그죠? 세후현금 수지 승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세후승수. 공식은요, 세후분의 지분 투자액이 됩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지분 투자 금액이 3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여기 지분 투자액이 3억 6천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치? 36,000만 원.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체만 보시고요.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시를 빼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영업경비를 빼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요. 그러면 세전이 나오고, 영업소득세를 빼요. 그러면 세고 나오는데, 이 문제는 좀 쉬운 게, 가능 총소득이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6천만 원. 공실 15%. 15%. 재산세가 영업경비거든요. 영업경비 500만 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600만 원. 영업소득세가 4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세후 현금 흐름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냥 계산기 꺼내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 꺼내가지고, AC 6천만 원. 6천만 원. 빼기 15%. 빼기 500만 원. 빼기 600만 원. 빼기 400만 원. 눈 누르면, 한 방에 세후 현금으로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따로 필요가 없다니까. 계산기 눌러서 AC 6,000 빼기 15% 빼기 500 빼기 600 빼기 400. 그러니까 순서대로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재산세,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결국 세후 현금 흐름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600만 원 나옵니다. 얼마요? 3,600만 원. 그럼 3,600만 원 분의 3억 6천이니까 요거는 얼마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얼핏 보면 엄청 복잡한 문제 같지만 일단 첫 번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세후승수는 세후분의 지분 투자액.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뭐 빼고는 다 필요하긴 하냐면요. 총 투자액 빼고는 다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야 유효 구할 수가 있고요. 재산세가 영업경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업경비. 주어진 조건의 하나니까. 그럼 순영업소득 나오고,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세전 나오고, 영업소득세 빼면 이제 세후가 한 방에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세후분의 지분 투자액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34일 때는 어떤 문제 하나 더 풀어봐야 되겠네. 다음 자료를 보고, 자, 갑은 시장가치 5억에 이 부동산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부채 감당률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 공식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을 부채 감당률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채 감당률은 뭐분의?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을 부채 감당률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부채 서비스액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자, 얼마짜리 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5억짜리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LTV가 몇 프로다? 50%다. 그럼 5억짜리 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LTV가 50%면요. 은행에서 2억 5천 빌린다는 얘기거든. 이게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은 부채고, 곱하기 저당 상수를 때려줘야 됩니다. 곱하기 0.12를 때려주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와요. 부채 곱하기 뭐 해주면요? 저당 상수 해주면 부채 서비스가 나온다. 앞에서 배운 적 있죠? 그러면 5억 곱하기 50% 곱하기 0.12를 딱 때려주니까 부채 서비스가 얼마 딱 나오냐면 3천만 원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분해? 3천만 원 분해. 좋지. 순영업소득을 구합니다. 자, 실판. 자, 가능총소득에서 뭐를 빼고요? 공시를 빼면 유효소득이 나오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거든요. 지금 가능총소득이 얼마고요? 5천만 원이고. 공실이 10%니까 500이 빠지지. 그럼 거기까지 4,500. 영업경비 비율이 28%. 그냥 계산기에다 대고 빼기 28% 때려도 돼, 사실은. 4,500 빼기 28% 때리니까 이게 1,26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그걸 빼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240만 원이 나와요. 그럼 결국 3천만 원 분의 3,240만 원 해주시면 돼요. 계산기에 1.08이 뜰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빌리는 돈 5억에, 부동산 5억짜리에 50%, 그럼 빌리는 돈 2억 5천, 저당상수 곱해주면, 이까지가 3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업소득은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시를 빼서 유효 구하고, 영업경비 28% 빼서 순영업소득 3,240을 구해서 3천분의 1,240, 그러니까 3,240 나누기 3천 하면 부채 감당률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34회 때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는 풀기 전에, 죄송합니다만은, 동의어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여기 보시면, 지분환원율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지분환원율. 요거는 누구냐면요. 지분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인데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부동산이 10억인데요. 요게 총 투자액이에요. 총 투자액. 총 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눕니다. 4로 나누면 그러면 유효 총소득 순위가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유효 총소득이. 그러면 10억 나누기 4 하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2억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총으로 나누면 총이 나온다. 그러면 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나오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유효 총소득이 아까 얼마? 2억 5천. 오케이.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 2억. 그러면 이게 5천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죠?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거든. 요거 2천 빼줍니다. 세전 현금으로 하면 1억 8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 놓고 1번 문제. 유효 총소득은 2억 5천이다. 예, 그렇습니다. 총 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눠버리면 아까만 했었죠? 총 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눠버리면 유효 총소득 2억 5천만 원 나오는 거 맞아요. 부채 비율은 25%라고 했는데 부채 비율은 내 돈물에 남의 돈. 자, 보세요. 아까 지분이 얼마였죠? 8억이었죠. 남의 돈은 그러면 2억입니다. 왜 2억이냐? 자, 얼마짜리 부동산 투자하면서 10억짜리 부동산 투자하면서 지분이 8억 들어갔다는 얘기는 부채가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8억 분의 2억은 4분의 1이니까 25%가 맞습니다.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분의 세전이거든. 지분분의 세전. 그럼 지분 투자액이 여기 얼마냐면 8억이고요. 세전은 얼마냐면 1억 8천입니다. 1억 8천. 그럼 계산기 다 되고 얼마 나누기? 1억 8천 나누기 8억을 때려주니까요. 계산기에 0.225. 그래서 25%가 아니라 22.5%가 나옵니다. 0.225가 나오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사실은 4번과 5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소득 승수가 5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5분의 1이라서 20%가 되는 거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둘은 무슨 관계니까? 역수니까. 순종합. 그래서 그래도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순승수는 순분의 총인데 순이 아까 얼마? 2억. 총투자가 아까 얼마? 10억. 그래서 5가 되는 거 맞고요.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분의 순인데 역수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총투자액이 얼마? 10억. 저기 순영업소득이 얼마? 2억. 그러면 5분의 1이라서 20%가 되는 거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지분 환원율이 지분마다 배당률이라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지분 환원율은 무엇을 뜻한다? 지분 배당률을 뜻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이번에는 5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순승수 구하고 침해불이익률 구하고 세후승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세 개 단어를 보고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공식을 못 쓰거든요. 촉수엄금입니다. 공식을 못 쓰겠거든. 들어오지도 마. 오케이. 순승수는 공식이 순분의 총입니다.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세후승수는 세후분의 지분투자액입니다. 이 중에서 봐봐요. 아까 34회 때 직전 시험에는 세후승수 구하라고 했고요. 33회 때는 순승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9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공식이 자꾸 재활용 아나 받아 아껴 쓰고 받아 쓰고 나눠 쓰고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 무조건 나눠주시면 됩니다. 총 투자액을 총 소득수로 나누면 10억 나누기 6 하면 2억 5천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 되는 겁니다. 두 개 나눠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칠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흐름,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현금흐름이 됩니다. 유효 총소득이 아까 얼마나 그랬죠? 2억 5천. 2억 5천. 근데 칠판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영업경비 비율이 40%래요. 그럼 계산기 계산해서 40% 빼면 돼요. 2억 5천만의 40%가 얼마냐면 1억이거든요, 이게. 40%. 2억 5천에 40%. 1억. 1억을 빼주면 여기 1억 5천이 나와요. 1억 5천. 부채 서비스액이 6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세전현금흐름은 9천이고요. 영업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세후현금흐름은 8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보면서. 오케이.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승수는 순분의 총인데 순이 아까 얼마였지? 1억 5천. 1억 5천. 총은 아까 얼마였지? 15억. 그럼 이거 숫자 얼마? 10.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고요.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유효 총소득이 아까 얼마? 2억 5천. 2억 5천.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인데, 영업경비가 1억이었고요. 부채 서비스액 6천이었으니까 1억 6천 나누기 2억 5천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기 다 되고 1억 6천 나누기 2억 5천을 때리니까 계산기에 얼마가 뜬다? 0.64가 뜹니다. 그럼 퍼센테이지 64%. 결국에는 마지막 것까지 구해야 되겠네요. 0.64. 세후 수익률은 세후분의 지분 투자액인데 아까 세후가 얼마였죠? 8천. 지분 투자액은 여기 있겠죠. 4억. 그럼 8, 5, 40 해서 얘는 5가 됩니다. 5가. 마지막까지 가야지 답이 나오네요. 그지?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디귿, 총 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누어서 유효 총소득을 먼저 구해놓고 나머지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세전, 영업소득세, 세후까지를 순서대로 계산하신 다음에 순승수는 순분의 총,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세후승수는 세후분의 지분 투자액에서 3개를 연속으로 구해주시는 겁니다. 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출제 예상 문제는 이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기출문제가 더 좋아요 사실은. 다음 1년간 예상 현금 흐름인데 영업경비와 부채 감당률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너무 유명한 공식이라서 영업경비는 그대로 구하면 되는데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는데 총투자액을 총소득 순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10억을 5로 나눠주면 이거 2억이 돼요. 2억. 근데 세전현금 흐름이 얼마냐면 6천만 원이래요. 세전현금 흐름은 6천.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래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1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두 개 다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요 사이에 요게 있으니까 이것도 1억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럼 결국 방금 얘기했던 영업경비는 1억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이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서 4천만 원분의 1억을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4천만 원분의 1억 때리면 2.5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을 총투자액 나누기 총소득 흥수에서 구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구하고 부채 서비스액, 세전만 구해주면요.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 건 시간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이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2번 문제. 자,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지가 다음과 같다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또 합시다. 총투자 금액 얼마를? 1억을 총소득 승수 얼마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자, 출발합니다.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나오고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나옵니다. 유효 총소득이 지금 얼마냐면요. 1억 나누기 4에서 2,500만 원이 나와요. 나머지는 한번 봅시다.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래요. 그럼 이게 500만 원의 결론이 나오겠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모르겠는데 세후 현금 수지가 1,000만 원이고 일단. 자, 보세요. 아까 한번 했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동산 때문에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6천만 원. 저당 상수가 10%래. 6천만 원에 10%를 때리면요. 원리금 상환액이 600만 원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원리금 상환액을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 6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세전현금 부르면 1,400만 원의 결론이 나오고 영업소득세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빌린 돈 얼마에다가 6억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줘서 뭐를 구한다? 부채 서비스액을 구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업경비는 500만 원이다. 영업경비는 500만 원이 맞습니다. 세전현금 수지는 1,400이다. 1,400 맞습니다. 영업소득세는 600만 원이다. 영업소득세는 600이 아닙니다. 400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5번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4번에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랬죠. 유효총소득 아까 얼마? 2,500분의 영업경비가 500.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600. 그럼 1,100이 됩니다. 1,100 나누기 2,500 때리면 0.44가 되어서 44%가 맞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거든요. 부채 서비스액 아까 얼마? 600. 순영업소득 얼마? 2,000. 이렇게 돼. 2,000만 원 나누기 600 하면 3.3333. 약 3.33이 되는 거 맞습니다. 문제 답은 3번이고요. 제가 기출문제까지 해서 총 7개 풀어드렸는데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아시겠죠? 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시험장에 가셔서 어느 순간인가 1분 안에 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걸 1분 안에 풀면 부동산 얻기로는 합격 점수 아니고 고득점으로 갑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드디어 이제 투자론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실은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금융론은 테마가 총 7개입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살펴보고 돈을 갚는 방법과 그것에 대한 계산 문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부동산 증권, PF, 프로젝트 금융,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까지를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테마 39번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